오늘은 이제 네뎁 스토리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치 절차를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설치 준비부터 사이트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설치, 케이블 연결, 그리고 시스템 컨피그레이션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NFS 서비스까지만 올려서 네, 간단하게 한 번에 이제 설치 절차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목표로 한번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다른 구성을 해보고 싶다거나 그럴 것이 있으면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제가 또 다음번에 다른 세션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지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치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트 플래닝을 이제 보통 하는데요. 이제 시스템 렉 스페이스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뭐 장비가 렉 유닛이 몇 개가 필요한지, 또는 이제 설치할 때 준비 필요한 이제 드라이버, 그리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이제 미리 포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포설할 것인지, 그런 이제 계획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구성할 IP들을 먼저 확보해 두면은 좀 더 원활한 설치가 가능하겠죠. 사이트에서는 RJ45 타입의 연결이 가능한 웹브라우저 액세스 권한이 있는 랩톱 또는 콘솔 PC가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 보통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니까요. 굳이 없어도 되겠지만 사이트 특성상 노트북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콘솔 PC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받았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견적서 기반의 인벤토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잘 왔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장비는 잘 왔는지, 그리고 케이블들은 잘 왔는지 리스트에 맞게, 포트도 잘 왔는지, 전원 케이블도 잘 있는지, 계약은 똑바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파트 위주로 제대로 왔는지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이제 제품이 제대로 잘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절차로 진행하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참조 슬라이드로 이제 넣어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10G 케이블이라든지 25G 케이블, 그리고 32G FC 케이블, 그리고 RJ45 타입의 케이블, 스토리지 연결에 필요한 사스 케이블이라든지 USB-C 콘솔 케이블, 파워 케이블 등 다양한 케이블들의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 참조한 장표는 8000, 2008, 2820 모델 위주로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케이블 종류가 있지만 이 장표를 우선 참조를 해서 2820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이트 구성 준비가 마쳐졌고 이제 물건도 이제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하드웨어를 먼저 설치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정확한 렉 스페이스에 이제 우선 레일 킷 먼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레벤은 지금 보통 받아보시게 되는 레일 킷이 한 두 종류 정도 될 것 같아요. 포포스트 레일 킷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2 하나 둘C 같은 그런 라지 폼팩터 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쉘프를 장착할 때 제공되는 레일 킷이고요. 나사를 이제 풀러서 어,
렉스페이스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나사를 쪼아서 이제 레일킷을 완전히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에서 스토리지 장비를 또는 쉘프를 밀어놓고 나머지 나사를 하나 더 쪼아주고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슈퍼 레일킷이라고 이제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레일킷 넘버는 113-00232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설치할 때는 10-32 나사를 이용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 쉘프 레일킷의 이제 특징은 이제 걸쇠가 이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손쉽게 스퀘어렉에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역시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마무리로 이제 쉘프를 장착을 해서 이제 완전히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파스 2820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18.7kg의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 때 이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명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지는 무겁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스 9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실장이 돼 있을 때 109kg가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치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토리지를 실장을 했습니다. 렉 스페이스 이제 실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할 텐데요. 네, 제가 예시로 드는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스 2820에 이제 쉘프 3단을 붙이는 그런 형태로 총 8류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시로 이제 베이스 샷시, 그러니까 2820을 이제 베이스 샷시만 설치를 했을 때 사스 케이블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뭐 2720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로 A에서 B로 연결을 하고 B에서 A로 연결하고 그런 형태였다면은 2820 같은 경우에는 A에서 A 포트로 그리고 B 포트에서 B 포트로 연결해서 베이스 쉘프의 멀티패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사스 MPHA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복원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베이스 샤시가 갔을 때는 이제 사스 케이블 2개가 짧은 사스 케이블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예전의 기억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지 않느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제공해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네, 사스 케이블을 이제 스택을 이제 올렸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법은 예전이랑 같습니다. A 포트에서 나가는 거는 크로스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쉘프 간에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데이지 체인으로 이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들은 다이렉트로 하단에 있는 이제 같은 A 사이드 모듈, A 또 B 사이드는 B 사이드 모듈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전원을 넣으면서 하나씩 쉘프 아이디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쉘프 아이디 세팅을 할 때는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이어 캡을 레프트 엔드 캡을 이제 벗기게 되면은 빨간색 버튼이 보입니다. 빨간색 버튼을 이제 꾹 누르게 되시면은 첫 번째
디지트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숫자가 하나씩 카운트돼서 올라가요. 또 원하는 숫자가 되면은 거기서 꼭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한 3초 정도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빨간 버튼을 또 한 번씩 누르면은 두 번째 숫자가 하나씩 일씩 계속 올라갑니다. 원하는 숫자에서 또 꾹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는 전체 그 세븐 세그먼트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파워를 끄시면 됩니다. 후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 두 개를 누르시고 전원을 종료하시고 그리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파워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븐 세그먼트가 원하는 아까 세팅한 그 숫자로 표시가 되면서 LED가 더 이상 깜빡이지 않는 상태로 쉘프 아이디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쉘프 설치된 쉘프들 이제 아이디를 세팅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하게 되시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매니지먼트 케이블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25G 케이블이 있는데 이건 이제 클러스터 케이블, 클러스터 케이블을 또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10G25G 또는 뭐 FC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세 종류의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네, 매니지먼트용 케이블, 클러스터용 케이블,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용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러스터용 인터커넥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용 인터커넥트는 이제 E0A라고 하는 이제 컨트롤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E0A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 E0A에서 E0A, E0B에서 E0B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조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널리지 베이스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SU542 넘버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2700대 장비 같은 경우에 텐지 케이블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텐지 케이블이 제공이 됐었고요. 밑에 보시면 넘버가 끝자리가 뭐 297 또는 뭐 X6566B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텐지 케이블이 제공이 됐었는데 2820으로 가면서 25G 케이블로 변경되었습니다. 28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자리가 639라고 표시가 되고요. X66240A라는 케이블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은 제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장비 같은 경우에 텐지로 잘못 배송이 됐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그 텐지 케이블로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럴 경우 이제 영업 쪽이나 이제 뭐 미리 이제 25G를 케이블을 지참을 해 가셔서 현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아쉽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번 더 25G 케이블을 지참하셔서 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조 문서가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케이블입니다. 매니지먼트 케이블은 가장 왼쪽, 컨트롤러의 가장 왼쪽에 상단 보시면은, 예, 여기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렌치 표시가 돼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RJ45 타입 케이블입니다.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하단에 데이터 서비스용 매자니를 꽂
메자니 자리가 있습니다. 네, 포포트고요. 메자니는 지금 네 종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자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네, 이 카드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변경이 없이 어, 네, 유시어드민이라는 커맨드로 포트를 이제 변경을 해서 썼었는데요. 2700 시리즈, 뭐 26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변경하는 절차 없이 카드 타입이 아예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포트를 가진 뭐 이더넷 타입을 받으셔서 구성하실 수도 있고 FC 타입으로 받으셔서 구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더넷 2개 또는 FC 2개로 카드를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받아서 설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제 변경하는 거는 없습니다. 포트를 변경하는 커맨드는 이제 없어졌고, 있기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2800 시리즈에서는 카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스템 구성을 할 단계까지 이제 왔어요. 하드웨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되뇌어 보면은 이제 현장 플래닝을 하고 이제 케이블링도 다 마쳤고 렉 마운트도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사스 케이블링도 하시는 거고 네트워크 케이블링 다 하셨고 이제 시스템 구성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 채팅창에 선착순으로 두 분 이제 뽑아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이제 2700 시리즈 그리고 2800 시리즈로 바뀌면서 이제 뭐 포트 그 케이블이 잘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널리지 베이스 문서에 SU5 땡땡 번호로 된 문서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아직 문제가 다 나간 게 아닙니다. 5부터 세 자리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두 분입니다. 자, 시작. 못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아, 527.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숫자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SU 5 땡땡 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문제를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릴 편도 없나? 네, 앞자리는 5는 맞습니다. 예, 앞자리 5는 맞고요. 네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답자 한 분 나오셨고요. 네. 두 분 드리는데, 정답이 나왔는데, 한 번만 선착순으로 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억나실 때 적어주셔도 되고, 선착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신동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SU542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혹시나 요즘 이제 지금은 제대로 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이고 혹시나 텐지가 아니고 25G 케이블로 이제 받으셨으면은 텐지로 받으셨으면 25G가 아니라 텐지로 받으셨으면은 이 케이블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도 이제 그 케이블 넘버까지 넣어드렸으니까요.
네, 나중에 저희 쪽에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네, 운영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 구성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셋업을 우선 하고요. 클러스터 셋업을 할 때는 파워 온을 하면은 컨트롤러 1번, 컨트롤러 2번. 저희는 이제 보통 노드 1번, 노드 2번, 또는 노드 A, 노드 B 이렇게 부르죠. 여기는 이제 제가 노드 01, 02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컨트롤러가 이제 터지게 되면은 이제 맨 위쪽 그림처럼 컨트롤러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네, 01, 02가 이제 따로 놀고 있고, 노드 1번 클러스터 셋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클러스터 자체를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셋업을 해서 클러스터 크리에이트가 들어가면은 노드 1번에 대한 이제 IP를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가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인지 장비 이름 하셔도 좋고 정하시는 이제 이름을 이제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제 세팅을 호스트 네임을 정하는 거죠. 클러스터에 대한. 그러고 나서 이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세팅을 하시고요. 클러스터 네트워크라고 하면 컨트롤러 1번과 2번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클러스터 네트워크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IP를 세팅을 해주고 나면 클러스터가 셋업이 돼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이 그림처럼 컨트롤러 1번, 노드 1번, 노드 A 이쪽에 클러스터가 세팅이 된 상태로 이제 장비를 쓸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세팅이 됐습니다. 이미 이 HA 셔시 안에서. 그래서 노드 2번은 이 생성된 클러스터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셋업을 하게 되면 조인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셋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클러스터 조인을 하라고 하고요. 이제 노드 2번의 매니지먼트 IP를 세팅을 하고 이제 이 조인 대상 그러니까 노드 1번, 노드 A, 네, 노드 01, 뭐 이쪽의 기존에 설정을 했던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IP를 조인 대상 이제 클러스터 네트워크 IP를 두 개가 세팅이 되는데 아까 이제로 A랑 이제로 B를 연결을 해놨었잖아요. 둘 중에 한 개를 아무거나 기입을 해주시면은 클러스터 조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진행되는 절차를 기다리시고 나면은 이 양쪽 노드가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구동하게 되는 맨 마지막 같은 그런 그림의 형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반에서 이제 나머지 세팅에 진행하게 되는데 자세히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비를 켰습니다. 켜고 나서 지금 시리얼 케이블, 후면부에 있는 시리얼 케이블 USB 콘솔로 연결해서 이제 장비를 열어보시게 되면요. 네, 클러스터 셋업 화면이 올라오고요. 예스를 기입하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요 것 같은 경우에 요 예시 내용은 저희 랩온디멘트 화면에서 캡처를 해서 생성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제로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제로 M을 사용하시겠죠? 이제로 M 아까 RJ 하시고 보라색 케이블 꽂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다가 세팅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IP를 세팅을 해주시고 인터페이스 이제 넷마스크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물어봅니다. 네, 조인을 할 것입니까? 이제 생성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생성하겠죠.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하는데 그걸 혹시 싱글 노드로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동으로 노라고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라고 절대 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no라고 그냥 엔터를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줍니다. 이제로 A랑 B에 자동으로 IP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랜덤으로 이제 재생성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천천히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제 키를 넣으실 거냐 물어보게 될 거고 하면 이제 나중에 넣어주셔도 요즘은 라이선스 키가 파일로 나가 있대요. 파일을 이제 UI에서 넣어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다음번 세션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라이선스 키는 사실 이제 아예 재구성하시지 않는 한, 예, 다 세팅이 돼서 보통 제공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라이선스 키 넣는 절차 다음으로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면은, 예,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어디에 설정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로 D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보통 이제로 M으로 설정을 하겠죠. 실제 하드웨어 장비에서는. 그리고 IP 세팅, 그리고 넷마스크. 아까 이제 매니지먼트 쪽을 설정을 할 때, 노드 매니지먼트 쪽 IP를 설정을 할 때 제가 24라고 적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존대로 네, 25, 25, 25, 빵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한번 세팅도 해봤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까 넣었던 걸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네, 클러스터가 이제 세팅이 되게 되고요. 되고 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노드 1의 클러스터 셋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 노드 1에서 이제 클러스터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노드 2를 구성해야 됩니다. 노드 2에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열어보시면은 아까와 같은 이제 클러스터 셋업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IP를 넣고 포트는 이제 똑같이 넘어가 버렸네요. 포트는 아까와 같이 이제 EJC라고 나오는데 이건 역시 이제 레본디멘트 환경이어서 그렇고요. 이제로 M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실제 장비에서는 IP 세팅을 해주시고 넷마스크는 24를 넣으셔도 되고 아까 클러스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처럼 25, 25, 25, 빵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원하는 넷마스크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게이트웨이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넣어주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 하고 나면은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세트에서 이제 조인을 할 것이냐라고 나옵니다. 아까는 1번 노드를 세팅할 때는 같은 HA 샤시 안에서 크레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노드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인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조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클러스터 네트워크 IP가 랜덤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이거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시면 yes라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싱글 노드로 쓰겠냐는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드민 IP를 이상하게도 네, 아까 위쪽 절차에서 어드민 패스워드를 제가 설정을 안 했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게 14 버전에 좀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14 버전에서 지금 어드민 이제 기존의 노드 1에서 셋업한 어드민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인하는 쪽에 어드민 롤을 가진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정 패스워드 넣어주시면은 조인 절차가 진행돼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게 되니까요. 하고 나서
접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클러스터 셋업이 끝났습니다. 클러스터 셋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스토리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는 쉘프를 3단을 올렸습니다. 네, 예시 인지상 네, 쉘프를 3단을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데이터 어그리게이트라고 하고 어그리게이트라고 AGGR이라고 표현을 하는 요 것들은 사실 다른 벤더에서는 뭐 레이드, 뭐 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사실상 스토리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담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어그리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리게이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레이드를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디스크들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쇼로 해서 보게 되고요. 노드런 커맨드를 통해서 AGGR status-s 요 커맨드로도 스페어 디스크 현재 어떤 것들이 구성 가능한지도 볼 수도 있고요. 원하면은 노드 1, 2 쪽에 자동으로 잡힌 디스크들 오너십을 넘겨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크레이트 어떻게 하실지 결정이 되셨으면 어그리게이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리게이트, 크레이트 하는 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예시 화면 같은 경우에는 VMW-01 같은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랩온디맨드 환경에서 이제 커맨드로 구성을 하면서 이제 나온 부분이나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디스크쇼 해서 클러스터 이제 로그인 해서 이제 보시면은 디스크쇼로 보면은 디스크가 모두 리스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개가 보이고 이제 노드런 해가지고 스페어 디스크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노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들이 보이고 있죠. 노드런 다시 노드 아스타 또는 뭐 해당 노드 명을 주셔도 돼요. 어그리게이트 AGGR 스테이터스 다시 S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해당 노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페어 풀1 이거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풀 제로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0시에 뭐 0, 1, 2, 3, 14번까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러면은 이것들 가지고 어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혹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디스크가 뭐 다른 쪽에 컨트롤러 뭐 1번 쪽으로 혹은 2번 쪽으로 네, 디스크를 몰아서 구성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커맨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러스터 1 땡땡 해서 아스타가 들어가 있고 이제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set 어드밴스드 이상으로 해가지고 set 다이아드나 set 어드밴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위 권한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내가 원하는 디스크의 오너십을 제거를 합니다. 디스크 remove owner 디스크 해당 디스크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어떤 디스크를 옮길 건지 정해 주시고 이제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은 네, 뭐 경고가 나오지만 저희는 이제 아주 플레임이 돼 있으니까 yes 누르신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디스크가 오너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디스크를 디스크 assign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오너를 뭐 내가 원하는 노드 명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너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매뉴얼하게 내가 오너를 바꿔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나서 혹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그리게이트 크리에이트라는 AGR 크리에이트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어그리게이트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AGR 크리에이트 어그리게이트 명 주시고 그리고 디스크 카운트는 뭐 10개, 뭐 20개 혹은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맨드가 먹고 어그리게이트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for 어그리게이트 이 이름에 n1 언더바 agr 1이라는 어그리게이트는 노드 1번에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네, 저희는 이 어그리게이트가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간혹 디스크가 부족하면은 커맨드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노드에 디스크 개수가 부족하다. 근데 다른 노드에 디스크 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다른 노드 쪽에 뭐 시리얼 케이블을 꽂아서 원치 않는 노드 쪽, 해당 노드가 아닌 쪽에 이제 커맨드를 내리고 싶으시면은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해당 노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탭을 쳐서 다시 노드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클러스터 1 다시 0 탭 치시면은 네, 노드 1번 있고 2번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하는 노드를 네임을 주셔가지고 커맨드를 수행하여 주시면 해당 노드에 대해서 커맨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다른 쪽에 어그리게이트를 구성하겠다 했으면은 커맨드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컨트롤러 1번에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해서 2번 노드에서 어그리게이트 구성하겠다 하시면은 그 디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오너십이 이제 컨트롤러 2번에 있겠죠. 이 디스크의 커맨드를 1번으로 날리게 되면은 1번에서 이제 해당 노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케이블을 통해서. 그래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서 커맨드가 반환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연결이 안 된,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이 안 된 노드에 커맨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AGR 쇼를 해서 생성된 어그리게이트 또는 뭐 다른 밴드에서는 풀이라고도 하겠죠. 네, 저희는 어그리게이트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V서버를 세팅하는 겁니다. V서버는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상 머신이고요.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는 가상 머신. 여기에는 머신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서비스 볼륨이 있을 거고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그리고 NFS 또는 뭐 CIFS LPC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아이스카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나스 서비스 하나를 간단하게 올려서 한 번에 이제 절차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상세한 다른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거는 다른 세션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서버 생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 그리고 익스포트 정책을 설정을 하고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볼륨 생성해서 마운트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서버 생성, V서버 크리에이트 커맨드입니다. 굉장히 간편한 커맨드입니다. V서버 크리에이트 해당 V서버를 주시고 그리고 서버 타입은 디폴트로 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 서비스 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루트 볼륨의 이름을 정해주신 다음에 이 V서버가 어느 데이터 어그리게이트에 위치할 거냐를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V서버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우선 피지컬로 연결돼 있는 아까 우리는 뭐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다 했죠. 네. 제가 뭐 예시로만 보여드렸지만,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다 했기 때문에 케이블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네. 네. 다업 상태네요. 그래서 서비스 할 포트를 이제 정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크리에이트, 뭐, 넷 인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넷 하고 탭 치시면 이제 자동 완성도 되기도 하고요. 네. 이제 LIF 이름을 정해주시고, 서비스 폴리시는 이제 디폴트 데이터 파일스라는 이런 폴리시로 요 LIF가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IP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마스크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해당 노드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는 이제Web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V서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V서버는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드셔서 내가 원하는 NIF를 내 입맛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골자인 것 같고요. 이제 생성하고 나면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쇼 커맨드로 이렇게 생성된 NIF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나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파일을 마운트해서 익스포트를 해주는 그런 폴리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폴리시를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매치가 0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 대역에서나 아무 IP나 다 들어와서 아무나 읽을 수, 이제 쓰는 것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빈 프롬프트가 떨어지고 익스포트 폴리시를 쇼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SVM1의 폴리시는 디폴트에 1번이 있는데 액세스 프로토콜은 아무 프로토콜이나 아무 IP나 다 RO만 이제 RO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 뒤에 이제 다시 인스턴스에서 붙이시면은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나오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구성하실 때 한번 해보셔도 좋고, 네, 오늘 참조만 하시면 좀 고맙습니다. 네, 서비스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NFS create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V서버는 제가 원하는 입맛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V서버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SVM이 하나만 있다면은 이제 이 데이터 서비스 하는 이제 SVM에 바로 커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에서 사실 이 V서버 지정 안 해주시고 그냥 NFS create 이 커맨드만 하셔도 NFS가 생성이 됩니다. 인프롬프트가 떨어지게 되고요. NFS show 해서 보시면은 이제 SVM1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생성이 돼서 돌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옵션들을 이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프로토콜 버전은 3만 이네이블 해놓고 4는 디저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번에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한 번의 과정을 이제 훑고 지나가는 걸 이번 과정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세션에서 한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로 이렇게 한번 형성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직전까지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클러스터 구성을 완전히 마쳤고요. 그리고 V서버 세팅을 해서 V서버가 쓸 네트워크를 설정을 했고 V서버의 네트워크 폴리시, 익스포트 폴리시까지 다 설정을 했고요. 볼륨을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물론 NFS 서비스도 구동을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볼륨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서비스를 하고자 했을 때
볼 create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볼 create 했을 때 이 볼륨은 역시 어떤 한 개의 어그리게이트에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1 언더바 agr1 또는 아까 생성했던 이제 피어 쪽에 n2 언더바 agr1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그리게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했을 때 스테이터스 온라인, 폴리시는 디폴트, 그리고 유닉스 퍼미션은 이렇게 사실 이게 777 권한인데요. 사실은 이제 기본은 755입니다. 이건 제가 커스텀을 한 거고요. 아무나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놨고 사이즈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쓸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만들고 나시면은 이런 형태로 볼쇼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션 패스까지 주시면은 마운트를 별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제 볼 크리에이트 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정션 패스 이 부분 빼고 만드시면은 마운트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SVM1에서 이제 루트가 있고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만든 SVM 머신 자체에 정보가 담겨 있는 거고요. 데이터라는 이 볼륨이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만든 볼륨. 그러면은 이 데이터라는 볼륨은 이제 저희가 만든 상단에서 이제 만들었던 LIF를 통해서 이제 익스포트 폴리시 적용을 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루트라고 프롬프트가 있죠. 여기는 이제 리눅스 클라이언트입니다. 리눅스 클라이언트고요.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nkdir 데이터라고 만들었고 ls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고요. 마운트 t 해서 예시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nfs 타입은 nfs로 주고 제가 만들었던 LIF의 IP 땡땡 슬래시 데이터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정션 패스로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를 빼먹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이 마운트를 한 번만 더 해주십니다. 풀 마운트 해서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뒤에 있는 요 데이터 슬래시 데이터라는 부분은 이제 이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한 데이터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커맨드를 날리고 나면 프롬프트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LS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권한이 777로 들어간 마운트 돼 있는 형태로 이제 바뀐 걸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를 쳐서 한번 보게 되면 fs 스텝 -m 해서 보시게 되면 마운트 정보가 나옵니다. 버전은 4.1로 돼 있고 그리고 뭐 RW 네. IP는 뭐 볼륨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걸로 보셔도 되고 전통적으로 많이 쳐보시는 TF 띄고 H 다시 H에서 보셔도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설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제 네, 마무리하고 구성을 다 마무리하고 종료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엔트리급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트리급 설치를 안 해봐서 잠시만요. 그래서 네. 엔트리급 설치를 많이 안 해봐서 이렇게 ADP는 인터널 디스크만 지원이 되나요? 실부의 디스크들과 함께 ADP 구성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인터널 디스크만 됩니다. 예. 레이아웃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설치에 관련돼서 질문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거 질문 주시면 또 선물 드립니다. 네. AGGR을 따로 구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ADP 디스크와 그냥 디스크를, 네, 믹스할 수 있습니다. 네, 뭐, 4테라짜리를 이제 구성하기에는 뭐 3.6 얼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좀 그 ADP 쳐서는 조금 빠지고, 그 작은 형태의 디스크랑 디스크 추가를 그냥 어그리게이트 사이즈 늘리신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뭐, 쉘프에, 다른 쉘프에 있는 디스크를 매뉴얼하게, 뭐, 같은 레이드에 이제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그레이트에 애드 디스크를 할 때 옵션이 있습니다. 뭐, 해당 레이드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저의 AGGR 같은 경우는 AGGR에 별도의 뭐 그 레이드에 개별 디스크를 이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 이제 만약 11개로 구성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레이아웃을 좀 정돈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때, 또 다음 쉘프를 추가를 하셨을 때, 나는 11개로 레이드 사이즈를 맞춰서 가고 싶어. 이랬을 때는 이제 11개씩 이제 추가를 하시면은, 다음에 추가되는 디스크들, 그러니까 11개로 레이드 사이즈 맞춰놓고, 그러면은 다음 거는 이제 그냥 레이드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믹스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기존의 ADP 레이드에 디스크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홀 디스크가 좀 더 낭비가 되겠죠. 네. 데이터 공간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페리티 빠지는 거랑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 어떤 게 더 용량상 나은가, 아니면은 뭐 디스크가 뭐 레이드 성능을 좀 더 내야겠다 해서 좀 그 레이아웃을 좀 더 정돈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조율을 잘 하셔야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